한밤의 긴급 생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취재 편의점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요? 예. 네, 네. 혹시 취재 취재 편의점 편의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구독자라서 자주 뜹니다. 네, 구독자라서 예,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첫 출연하시는 분들께는 꼭 뜨거운 연대의 인사 그리고 평화의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늘던데 축하드려서 곧 100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예, 제가 따져보니까 2017년 촛불혁명 때 인터뷰하고 7년 만에 인터뷰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 예. 사이에 우리 장 기자님도 잠깐 쉬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예, 네, 3년 동안 쉬었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연일 강행군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 재판도 그렇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동작구, 강동구, 이천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죠. 예.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 뉴스공장 인터뷰 저도 잘 봤는데요. 목에 여전히 통증이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시면 더 혹시 통증이 강화되거나 하진 않나요? 목은 두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목이 쉬는 것은 조금 쉬면 나아지는 것 같고요. 예. 상처는 어쨌든 신경을 손상당해서 그런지 고개를 오른쪽 심하게 많이 틀면은 아직도 찌릿찌릿하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안 받고 이상하고. 네. 예. 오늘 재판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왜곡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실상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오로지 공격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런 주장.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아무런.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네. 정부 대중외교 노선 좀 비판하시면서 이른바 이제 쉐시의 발언 하셔가지고 네.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네. 언론이 이렇게 끊임없이 대표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점. 왜 이렇게 기성 언론은 이재명에게 박절할까요? 글쎄요, 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던데. 네. 감수해야 되겠죠. 저는 이거 일부 언론들이 옛날에는 권력의 편이었는데 예. 지금은 권력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권력의 일부가 되었다. 예. 네, 가끔씩 보면은 국민의힘 기관지 같아요. 국민의힘 홍보방송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이제 악마화하고 낙인 찍고 비판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 네. 보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근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높고 네. 제가 아주 놀라운 경우가 있는데 네네. 가끔씩 허리도 못 펴시는 정말 연세 많이 드신 예.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네. 또 이제 감정 표현은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니까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네. 말도 잘 못 하시는데 예. 걱정하지 마. 꼭 살아야 돼. 아이고. 우리가 예. 있잖아.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걱정하지 마. 꼭 살아야 돼.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할 말을 그러니까 알 건 다 아시는 거예요. 예. 무관심해 보이고 모르는 것 같아도 네. 시장에 좌판 깔아놓고 네. 힘들게 사시면서도 또 네. 아니면 식당 이런 데 주방 뒤편에 네. 그런 데 계시면서도 예. 부끄럽게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요. 아니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민중의 위대함? 네. 그런 거죠. 그런 예. 건데 왜곡하고 조작해도 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 본질이 언제나 드러나죠. 최근에 이제 화제 연설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민중의 언어를 쓰고 있다, 기층 민중을 네. 대변한다, 이제 이런 평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 들을 땐 좀 어떠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예. 근데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굳이 나누면 네.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정치인들은 네.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말을 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말은 듣게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 예. 상대 입장에서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쉽게. 수용성이 높은 예.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덕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예. 우리는 지배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위치를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지배자의 언어를 쓰죠. 일방적인 언어. 예. 그런데 우리는 지배자나 통치자, 왕이 아니고 예. 우리는 대리인, 일꾼들이잖아요. 네네. 월급 받고 네. 권한을 위임받아 잠시 일하는, 네. 끊임없이 제 신임을 구해야 되는 그런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언어를 써야죠. 네. 사실 28일 자정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실제로 운명이 걸린 선거다라는 평가 전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매일 아침 또 잠들기 전에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잠들기 전에 깰 때 그런 각오할 시간이 없어요. 잠잘 때 정신없이 잠들고 네. 깰 때는 벌써 시간이 됐나? 이러고 깨서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네. 그때 뭐 깊은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네. 지금처럼 이게 구간, 그러니까 우리 방문 장소를 이동할 때 차 네. 안에 있을 때가 조금 어쩌면 여유도 있고 그때 예. 잠도 좀 자고 아이고, 예. 필요한 전화도 좀 하고 네. 우리 취재 편집 이제 출연도 좀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충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충주로 가시는 길이세요? 네. 네. 아유, 좀 주무셔야 되는데 저희가 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오히려 잠잘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대통령이요, 벌써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그러게요. 국민들이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려면 사실 야권의 대승이 필요한 건데요. 3월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대표님께서는 좀 이번 선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목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최대 목표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151석을 하는 겁니다. 151석. 예. 네.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일부에서 무슨 그런 과도한 기대나 뭐 쓸데없는 그 오만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당내에는 공문을 보내서 절대 그런 교만한 태도로 취하면 안 된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읍소해야 된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언제나 한 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1차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 최대 목표는 151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놨어요. 만약에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오만한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 문제가 되면 공천 취소라도 할 생각입니다. 공천 취소도 할 생각입니다. 오만한. 뭐 이게 왜냐하면 오만함이
선거 전체 판세를 망치거든요. 그렇죠. 예. 머리 들면 진다. 뭐 그런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여론조사상 약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네. 뭐 물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그런 소리 하는 경우가 없는데 네. 일각에서 어쨌든 과도한 기대 예. 이런 거는 참 위험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좀 실제 위험해요. 보시면 알지만 역대 선거에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네. 그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역결집을 부르고 네. 역풍을 불러서 네. 판세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거는 이적행위고 이적행위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정말 낮은 자세로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과반을 못하면 나라가 큰일 난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으로 겸손하게 네.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예. 열 나흘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한 표가 아쉽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 주신 걸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혹시 조선일보에 김대중 전 주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칼럼을 오늘 게재했는데요. 그의 결단이 누구의 결단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죠.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 주도권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보수 결집용이다. 네, 네. 예. 아니 우리가 과반한다고 지금하고 선거 후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압도적 과반을 하고 있는데도 다 거부하고 예. 다 마음대로 하고 예. 지금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우리가 과반한다고 해서 뭐가 그리 크게 변하겠습니까? 네. 다 위기의식 조장해서 보수 결집시켜서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예.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도 잘 그렇습니다. 살펴야 된다라는 네. 말씀 좀 네. 주셨습니다. 잘 살다가도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물가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최소한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생을 좀 살려보자는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전쟁이냐 평화냐를 지금 뭐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외교 문제도 심각하죠. 예. 또 민생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민생 문제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네.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되고 네. 적정한 무역 흑자를 내야 되고 예. 우리 수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열어줘야죠. 네. 또 국내 수요 관리도 잘해서 이런 물가는 폭등하고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거 네. 막아야죠. 예. 민주주의도 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꼭 80년대로 되돌아간 같은 느낌이 요새 예. 자주 드는데요. 네. 하여튼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에는 예를 들면 일자리 네. 또는 실질 소득의 감소 네. 이거는 곧 물가 상승을 말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머니는 비어가고 예. 소비는 줄어들고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네. 사람으로 따지면 뭐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결국은 괴사를 하게 되고 예. 또 심장은 점점 쓸데없이 비대해지는 그런 병적인 상황으로 간다. 예.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됐죠. 네. 성장률은 일본에도 뒤처지고 예. 1몇 %. 다른 나라는 대개 정상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만 유독 예. 수출 감소, 성장률 감소, 거기다 물가는 폭등. 네. 이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말라가는 논바닥에 네. 최소한 말라 죽지 않도록 네. 물은 줘야 된다. 저는 수백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네.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고통받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한테 네. 우리 코로나 때 12조 원 정도 가지고 네. 1인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 원이 안 되는 네. 돈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화랑이었잖아요. 예. 한 6개월 정도. 예, 예. 그렇게 효과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네. 그때 소고기 값 좀 올랐거든요, 사실. 네네네. 물가에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사람들의 소득을 좀 보존해주고 예. 지금 오늘 내일 문 닫아야 될 가게들 좀 다시 살게 하고 네. 원리금 밀린 거라도 좀 갚게 하고 네. 돈이 동네에 돌면은 네. 성장률도 좀 회복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예. 그러면 세금도 더 거쳐서 그렇습니다. 재정 수입도 늘어나고 예. 아니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고 그런데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이걸 안 해버리겠다. 네. 이 소양강에 돌 던지면은 이거 수위 올라간다 이 생각 비슷하잖아요. 그러게요. 참. 모든 정책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말했는데 네. 종합적으로 좋은 점이 많으면 좋은 정책인 겁니다. 네. 지금 물가 상승 걱정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가게 문 닫고 아이들 껴안고 죽어가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방치하는 게 그게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잔인하다.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최소한 너무 국민들이 매일매일 가난해지고 있고 쓸 돈이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예. 정말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파한단 875원 얘기하고 아니 그게 잘못된 얘기 같으면 우리가 그 특가 판매하는 걸 우리 착각했다. 네. 시중에 3, 4천 원 한다. 물가 우리 관리하기 노력할 때 이래야 되는데 네. 파 한 뿌리 875원이라고 그랬을 거라고 우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예 하나로 못해 875원짜리 파 추가로 비치해 놓고는 네. 그 정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875원짜리 파 있네. 네. 지금 국민이 염장 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이 그 대파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죠. 대파 계란값이 최고치를 찍었다. 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파테크라는 말까지 나왔으므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팥값이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얘기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원래 아이들한테 야단치면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쟤는요. 쟤는 더해요. 제가 전 정부가 어땠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다른 정부가 더 잘못했으면 이 정부는 잘못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무슨 변명 수준이 그렇습니까?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을 해야죠. 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든지 차라리. 아니 무슨 쟤는요. 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전 정부는요. 네, 저는 이렇게 국정에 접근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 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권한의 양만큼 책임이 있는 건데 네. 권한만 행사하려고 그러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니까 네.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21차례 민생 토론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관건 선거운동을 계속 지속하면 22대 국회 개원할 때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심각한 관건 선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움직임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네. 평소에 계속 했으면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네. 원래 평소에 하던 무슨 뭐 현장 간담회 이런 것도 선거 때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관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 되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봐요. 예. 그거는 선거법이 정하는 저는 불법 관건 선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3.15 부정선거나 이게 다를 게 뭐냐. 온 동네 다니면서 대통령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러면서 아니 그거 하는데 드는 돈이 1,000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13조 원 이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1,000조 원 가까이 있으면 물가 안 오릅니까? 그거 할 때는 안 오르고 서민들한테 지역화폐 지급해서 동네 골목상권 생기면 물가 오를까 봐 걱정합니까?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뭐 당장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죠.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서 이종섭 대사 문제 그리고 최수근 상병 문제 이거 특검법 처리 의지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국가 최고 책임자의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윤석열 특검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에 관여가 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종섭 장관을 중심으로 뭔가 사건 은폐를 위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거의 사실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건 최상병 사망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체계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왜 나서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 안에서 정부하고 의료계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는데 왜 갑자기 여당 대표 장관, 차관, 총리는 뭐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여당 대표 여당 대표한테 뭘 부탁을 했다던데.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상식적 눈높이에 봤을 때 왜 갑자기 갑툭튀죠 갑툭튀 왜 여당 대표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찌라시에 쓰여져 있던 각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전에 돌았던 그 찌라시 그대로 정보지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좀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 아침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따로 떼서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국회 안에 예산처를 두어서 예산의 집행을 기재부가 독점하도록 하지 않는 방안이 좀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예산처를 국회에 둘 거냐 아니면 뭐 총리 산하에 둘 거냐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둘 거냐 뭐 이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거기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 되겠죠. 저는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권한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급한 것은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이죠. 그러니까요.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좀 구해내기 위해서는 진짜 구조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종의 이제 반윤 전선을 좀 크게 치고 국민의 승리. 지난번 이제 광주 선언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 국민의 승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계속 이제 지속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정치라고 하는 거를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하죠. 그렇게 접근해야지 권한 자체를 쫓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또는 민주주의, 평화, 민생, 경제 이 모든 게 후퇴하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게 막는 것. 네. 다시 선진적인 대한민국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죠. 네. 색깔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고 네. 생각 다른 것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가장 급선무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막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세력은 함께 해야죠. 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홍익표 대표는 국민의힘보다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표님은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결국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과 당원들, 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네. 뭐 그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텐데 결국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좌표는 국민에게 맞추는 게 필요하죠. 네. 사실 이영선 후보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속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석이 소중하고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공천 취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수 있다. 엄청난 결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망설이진 않으셨습니까? 좀 엄청나게 망설여지죠. 이게 한 석이 아니고요. 사실상 두 석입니다. 네. 이게 그냥 민주당의 한 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민주당 우세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의 한 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한 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석이 줄고 저쪽이 한 석이 늘어요. 네. 두 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기 안 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 교체, 세대 교체, 그야말로 시대 교체를 해보겠다고 그 엄청난 내용을 겪으면서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을 했는데 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시스템의 불비죠. 우리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속일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예. 저희가 비교 체킹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가도 뭐 국민의힘 같은 거래 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국민의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영선 후보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 다 공천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버티고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쟤들은요, 국민의힘은요,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맞추어서 네.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예. 또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 사과드리고 인정하고 예. 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래서 주인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예. 그 이상의 보장을 하실 거라고 예.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럼요.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결단하고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28일 출정식 장소가 용산입니다. 네. 네. 대체로 뭐 광화문 뭐 이런데 용산으로 가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조금 전에 네.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아 정말이요? 그 결정은 이제 캠프에서 우리 선대위원장들이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상황실도 있고 네. 유세보포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체계적으로 결정한 거고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용산에서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잘 골랐다. 우리가 이채 양명주를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뭐 이거 말고도 민주주의 파괴나 민생 파탄이나 경제 위기, 평화 위기 이런 것들도 심판하겠지만 어쨌든 딱 드러나는 핵심적인 사안은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서 시작됐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책무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위반 행위, 위반 행위가 저는 이태원 참사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산이 또 격전지이기도 하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정권의 책임을 묻는다면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용산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심판하실 거라고 보고 네. 또 저희의 그런 기대 또 저희의 각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게 정치다 라고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용산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작을 4번 가셨죠? 앞으로도 뭐 더 가게 되겠지요. 아, 류사명 후보는 반드시 당선시킨다라는 어떤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인재들을 영입했는데 네. 유사명 후보는 원래 본인이 나경원하고 한번 붙어서 이겨보겠다고. 정말요? 예. 그 쉽지 않은 예. 결단인데 예. 고맙기도 하고요. 또 수도권 한강벨트에서 동작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하고 예. 상대 후보가 나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센 후보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이번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천한 후보 중에 문제 후보들이 꽤 있는데 네. 이 친일적 사고를 네. 표현하는 네. 그런 후보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토 후미가 뭐, 예, 뭐 인재 발굴 인재다. 예. 아니 황당하잖아요. 예, 우리도 저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인재 영입에?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인재일 수 있죠. 아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도무지 우리 국민의 국가 정체성, 네. 대한민국 국민의 예.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침략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일본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예. 결국 일본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을 공천하는가 하면 예.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열등의식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맞아요. 공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일본에 침략을 당했고 네. 수백만이 죽거나 해외로 떠났고 한반도 삼천이 다 수탈당했고 맞습니다. 나무 한 그릇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네.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요. 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안부로 네. 강제징용으로 예. 강제동원되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강제징용 피해자들 지금까지도 배상도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래, 인정도 안 하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국민, 네. 한국의 정치인, 네. 한국인 국민들의 주권자의 대리인, 이 주권을 대리하는 사람이 그런 정당한 항의, 네. 사과해라, 인정해라, 사과해라, 반성해라, 네. 보상해라, 예. 배상해라. 예. 이런 주장을 하는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열등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 완전히 일본 침략자의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런 사람도 공천했죠. 예. 또 있던데, 또 한 명 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나경원 후보도 네.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네, 과거에 네. 일왕, 예. 일왕, 예, 파티에 가고 생일인가? 맞습니다. 자위대? 예. 행사? 예, 행사 등등.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이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네. 이 정부가 사실 도움을 줬잖아요. 예. 위안부 문제, 배상 문제 이상하게 네. 비틀었죠. 예. 강제동원 문제도 엉망으로 그렇죠. 지금 왜곡했죠. 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일본이 아예 자기 땅이라고 대놓고 아니 교과서에 또 교과서에다가 또 세상에 얼마 전에 예. 그런데 한국 국방부 인사들이 하는 소리하며 예. 무슨 교본에 예.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예. 일본 주장 그대로 베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일본 땅 됐어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건 반은 아니라는 얘기 예. 아닙니까? 그 우리가 정말 안 쓰는 말이 그 분쟁 지역이란 말인데. 분쟁 지역은 일본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도 문제를. 예. 그런데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명백한 영토이기 때문에 예.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땅입니다. 예. 싸우고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예. 근데 이걸 국방부
네, 교본에다 쓴다든지. 하여튼 또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뭐 동해를 저 일본해라고 지금 일본해라고 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 국무부에 세놓지 않았습니까? 예. 독도 근처에서 한일 합동훈련하고요. 합동훈련하고 있죠. 자위대하고.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누굽니까? 그 독립군 흉상 제거하는 거. 예, 저기 홍범도 장군. 예. 이것도 왜 그걸 떼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이게 매우 이 정권 자체가 매우 친일적.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매우 친일적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 후보들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얘기가 좀 되돌아간다면 나경원 후보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번 총선은 반투기 선거. 반투기, 예. 또 친일 청산 선거. 친일 청산 선거, 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부패 선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동작이 신한일전의 격전지, 중심 격전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그게 수도권 승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 승부의 핵심 지역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 갔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4번. 예. 앞으로 더 가실 거다. 앞으로 계속 더 가서 한 표라도 더 모아서 반드시 이겨야죠. 틈나는 때마다 이제 동작에 가서 확실하게 선거운동 하시겠다. 네. 동작은 그냥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을 넘어서서 저는 친일 청산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뭐 대전의 조수현 후보 등 해서 소위 이제 정진석 후보 이렇게 친일 발언 성일종 후보 이런 지역도 적극적으로 좀 가실 계획이십니까? 친일 청산 차원에서. 근데 뭐 워낙 원거리라서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눈 떠보니 후진국 얘기하고 있고 국민이 날마다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재외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대사 때문에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호주의 공영방송 언론들 조직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참여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재외국민 투표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호주의 이종섭 대사 문제로요. 호주 국회의원들이 이종섭 보내지 마라. 호주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다. 지금 그 나라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호주가 아그레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호주 정부에 아그레망 취소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창피해요. 왜 이런 범죄 혐의자를 호주로 보내느냐고. 호주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망신이 없죠.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해임을 하든지 임명 철회라든지 하고 다시 출국금지 시켜야죠.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상병 문제는 범죄가 범죄를 낳는 양상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그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 했는데 했다고 보도자료 냈잖아요. 가짜로 쓴 거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됩니다. 중범죄거든요. 공문서를 가짜로 쓰는 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거 중범죄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은폐 지시했다는 거 이거 직권남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이고야. 계속 지금 범죄가 범죄를 낳고 범죄로 범죄를 덮고 있어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건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이다. 워터게이트 사태를 넘어서는
예. 워터게이트 사건도 출발 자체는 단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점점 다른 일들이 부과되면서 커졌잖아요. 예. 지금 이게 최상병 사건이 점점 그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상병 국민들께서 이번에 예. 4월 12일에 윤석열 정권에 네.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정말 실정 그 자체 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2월에 조금 어려웠는데 3월부터는 다시 많은 지지자들이 어떤 좀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유쾌하게 또 대표님께서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나서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예. 하여간 저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셔서 많은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당대표가 정말 3D 중에 3D이다.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신 바 있으세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예. 특히 이번 사실 국회의원 공천을 하는 당대표 권한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긴 한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냉정하게 민주당의 공천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국민들께서 비교하고 계실 것이고 또 과거의 민주당 공천과 또 지금의 이번에 민주당 공천도 또 비교하실 겁니다. 네. 이번은 정말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한 공천 혁명이었죠. 네.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컷오프하거나 이런 줄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배제한 분은 7분밖에 안 돼요. 네. 69분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 41분이 경선으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네. 또 41명 외에 탈당하신 분들 상당수는 사실 경선 도중에 경선이 불리해서 나갔거나 경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나가신 분들이 태반이어서 실제로는 당원들에 의한 인물 교체가 거의 저는 50명이 넘어서지 않나 싶고요. 결국 정말 당원 중심의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고 제가 현장에 나가면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저 민주당원입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다면서요. 예.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아마 민주당도 앞으로는 당에 예를 들면 중심적 위치를 가지신 분들도 당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도 혁신 공천 혁명에 가까운 혁신 공천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로 또 다른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은 충주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2기 촛불 정부의 그 주연은 이재명 대표고 조연은 조국 대표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2기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대표님께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래요.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또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